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월 29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이고 2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시황방송을 하거나 또한 월초나 아니 월말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2월달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날이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음력설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다. 설 연휴 보내기 전,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지수는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찾아갔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자세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선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게 급락했었던 자리를 지금 되돌려 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리까지 되돌아올 수가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강해서 올라왔느냐, 아니면은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이었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제자리로 돌려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었고, 또 미국 증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꺾이지 않고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을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에 좀 부담을 가지느냐라는 것은 이제 3월달에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큰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로서는 시장에 나올 만한 이슈들,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많이 나왔습니다. 즉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에 시장이 버텨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맷집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시장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갈 수 있느냐, 얼만큼 버티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국내 시장 금요일 보기 이전에 25일 목요일 해외 시장을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중국 증시가 6%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반등과 경제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3월 중순에 생산량 동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는 총재들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었다라는 점들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요, 우선은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중에 중국 증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생각만큼 빠지지 않았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시장의 반응성은 결국은 국내 증시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흐름들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 또한 중국 증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이었습니다만은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에 더 이상 큰 우려보다가는 크게 며칠간 영향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라기보다가는요,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보시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막판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들어와줬다라는 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더 이상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가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만은 매수세가 이제 좀 둔화가 되었고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투신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이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갔다라는 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들어왔었던 투신들 1차적인 차익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시장 좀 숨고르기에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였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내내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이 과연 앞으로 증시의 방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에 다 선반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유동에서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줄 수 있는데요. 코스피 상승폭은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은 상승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즉 숫자에는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국제유가의 반등과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도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나타냈다.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걸었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나와 있는 소식을 보면은 특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주입니다.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발표를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요, 지표를 좀 확인하고 갈 때입니다. 사실에 좀 초점을 두고 갈 때다라는 점. 왜냐하면 기대감을 걸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느냐, 시장이 정말 뒤따라와주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리 기대를 많이 걸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시장이 따라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한 기업들의 국내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어닝 쇼크가 많았었던 상황들이었죠. 이러한 점들을 두루 봤을 때에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상단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고르기라면 흰 고르기고 좀 여기에서 위에 부딪힌다면 부딪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방향 참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이번엔 똑같은 고점이 낮아졌다. 추세가 아래로 꺾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방향을 한번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야기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은요, 현재 위치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위치에서 부딪혀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위치에서는 제한적인 흐름만 나와줘도 시장에서는 잘 버텨줬다, 잘 해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1920포인트 부근에서 그리고 1880포인트 위치 정도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줄 수는 있겠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내본다 그러면은 1940포인트 정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숨고르기 해 가면서 점진적인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으로 매수 주체가 중요하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승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수 주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들도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삼성그룹주들이었죠.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시가가 고가가 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삼성 SDS는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종가가 저가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삼성물산에 대한 거는 기대감 큽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되겠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실적으로서 지금 시장을 좀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요,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낼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왜 지배구조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배구조로서 이참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것,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아주 짧은 생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나타내기에는 힘이 든다. 그래서 이참에 좀 모든 거 다 재정비하고 가자라는 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장 중반 이후 투자자들 관망세가 상당하게 나타났었던 모습이었는데 큰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거의 그냥 그 보합권 수준에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막판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변화를 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또한 시장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블록들에 따라서 수급에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 이채용 삼성 SDI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30만 주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가가요 2.61%입니다. 2.61% 상승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61%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삼성물산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었다라는 점. 삼성 SDS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SK 바이오텍입니다. 지분 100% 인수입니다. 손자회사였어요. 자회사가 거느리고 있었던 손자회사였는데 그래서 100% 인수해가지고 오늘 아침 보니까 시장 가치가요 SK바이오텍하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 SK바이오 쪽에 지금 기대를 거는 것은 2조 9천억 정도 평가 시장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도 지금 바이오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걸 봤을 때에 지난번에 유비케어를 이제 매각을 하고 새롭게 지금 바이오텍을 통한 의약품에 진출한다라는 것,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호시스템 글로벌 열관리 시장의 최대 수혜주 전망, 이것도 며칠 전에 한호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DIC DCT 납품 본격화 및 중국 법인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자, 코스닥 0.47%, 아직까지 여전히 밑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올라왔던 피로감도 있고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만한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좀 더 강한 것들보다는 이제 차익 구간이 나와주는 모습이다라는 점. 셀트리온이 1%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시가총 상위 종목들 역시나 좀 혼조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 업종들이 좀 나름 견조한 모습들은 나타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중에서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대형주에 몰리는 거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는 화학주들의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의 상당한 강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시장에 코스피의 대형주 움직임에 조금 따라가는 모습만 나와줘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요, 소형주들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대형주만 가격적인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형주 역시도 고점 대비 많은 하락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한 가격적인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린의 반등이 지수를 조금 끌어올려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막판에 수급에 조금 변동성 역시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유니더스, 진원생명과학, 지카바이러스 첫 환자 발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지카바이러스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이런 강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엠젠 플러스 국내 최초 완전한 면역 결핍 돼지 생산 및 검증 PNT 중국 리커창 통일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책 발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상하프론테크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상하프론테크 중국의 지원금이 국내 업체들 쪽이었죠. 국내에서 배터리를 납품한 버스 쪽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급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사업 본격화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삼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줬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일 미국 증시 다우지수 막판에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 0.8%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초반에 상승해서 출발했던 다우 종합지수 뉴욕은 좀 하락세를 마감을 했고요. 유럽은 나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좀 피로하다라는 거예요.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뉴욕 증시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과 유가 상승이 강세로 출발하였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제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지표도 괜찮고 성장률도 좋아졌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금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야 되겠네.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겠네. 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우려한다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시장이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지만 시장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즐기겠다, 즐기면서 가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전분기 대비 1%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왔는데 시장은 반응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럴수록 시장은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늘려갈 것이다. 좀 더 빠르게 갈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상승할 만큼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시점이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 자꾸 더 좋은 거? 우리는 그래요. 좋게 해주면요,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이랑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조금 더 기대하게 되고요. 근데 정작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얼만큼 했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더 좋은 걸 기대하게 된다는 거. 시장 자꾸만 더 좋은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지를 해주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유거리가 뭔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욕심만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말고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좀 되돌아보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멀리 가려면 차 타고 가야죠. 그죠? 네, 멀리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지금 시장은요,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과 종목마다 차별의 흐름입니다. 이 말은
지금 화학업종이 화학업종, 철강주면 철강주 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 있을 거고요. 철강도 움직이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이 흐름은요, 시장의 자금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 나름 시장이 강할 때 순환매가 아니라 시장의 자금들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에 한 번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보다가는 조금 더 시장은 한쪽에 치우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지속된 수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점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을 좀 인지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점하고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입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 방송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